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빨간 날이죠. 그래가지고 조금 일찍 맞나? 조금 일찍 빠르게 방송을 녹화 중인데 오후 9시 10분 영상에 있습니다. 아마 10시 안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오늘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 쉬는 날이기도 하고 뭔가 상승장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여러가지 이제 좀 관련 팁들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한번 보시고 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47,000, 8,000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윗 구간, 윗 라인이죠. 윗 채널로 이제 윗 채널이 이제 어디냐? 49,000에서 52,000 이쪽을 뚫어줘야 그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47,000에서 조금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어제도 잠깐 보시면 지금 일봉 말고 잠깐 내시간봉으로 보면은 잠깐 하락 이렇게 조금 나왔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또 다시 지지하고 바로 올라갔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이렇게 음봉도 길게 나오는 편이긴 한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양봉이 이렇게 크게 많이 있죠. 그래서 좀 올리는 힘이 강하고 매수 대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좀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읽혀지는 현재 상황이고요.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켓캡 기준, 전 마켓캡 기준으로만 보니까 마켓캡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분석하는 곳마다 달라서 마켓캡 기준으로 43.7%죠.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더 같은 경우는 18.8%. 지금 최근에 비트랑 이더 도미넌스가 회복을 좀 하면서 특히 이더 같은 경우는 도미넌스 거의 20% 육박했다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해주면서 도미넌스가 이제 둘 다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좀 제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방향. 왜냐면 어쨌든 이런 연말 불장 진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불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좀 역사로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 상황 속에 있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혼자 독주를 하고 흡성을 하면서 엄청 많이 상승을 해준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알트코인들이 이제 상승을 해주면서 순환 펌핑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내려가면서요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보시면은 상승은 항상 그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도미넌스 차트가 좀 많이 깨졌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네요, 확실히.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볼게요. 일단 보시면은 이제 시나리오 첫 번째입니다. 제가 좀 써왔는데 자, 시나리오 첫 번째. 자, 시나리오 첫 번째인데 도미넌스가 지금 43%, 43.7%죠. 근데 지금 도미넌스 40%가 깨지면서 알트 불장은 한두 달 더 유지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도미넌스 40% 깨진다면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그만큼 더 오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상승 계속 해주면서 불장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환희 속에서 이번 21년 사이클이 종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락장이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지금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진다 40% 깨진다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 자체 가격 차트로만 봤을 때 뭐 5만, 6만, 7만, 8만 이렇게까지 가긴 굉장히 어렵다는 좀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가격은 별게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0%대에서 비트코인 1억 간다?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만큼 자금력이 엄청 들어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30%대가 1억을 가는 건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한 70%,
그러니까 60% 정도, 60%대 중후반 가가지고 이제 그때 그 가격이 비트가 뭐 1억이다. 근데 1억이 유지되면서 알트코인이 굉장히 성장을 해주면서 그때 도미넌스가 1억 유지하고, 그러니까 비트 가격이 1억 유지를 하고 도미넌스가 30% 40%대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성장, 이거는 좀 말이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갑자기 비트가 오르는데 그거 이상으로 알트코인이 더 오르면서 비트가 1억 간다? 이거는 조금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렵고 굉장히 좀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시나리오는 배제를 했기 때문에 이 도미넌스와 관련해서만 이제 분석을 하자면 시나리오 1번이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죠. 8월 불장이 뭐 한 2주 3주 정도 남았는데 8월 알트 불장은 계속 한다. 계속 하되 이제 비트코인도 도미넌스 조금씩 하락해주면서 대신에 이제 하락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켜주되 그 대신에 이제 9월부터는 조금 조정장, 비트가 한 42,000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조정을 계속해서 해주면서 혹은 뭐 3만대까지 해주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다시 좀 리셋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여기가 안 쓰져 있네요. 상승을 해주면서 이제 10월부터 비트코인 독주가 시작되는 거죠. 9월, 10월부터. 그래서 작년, 20년, 작년 차트를 보시면은 딱 9월 하락장 똑같아요. 진짜로. 이 시나리오랑 똑같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랑 비슷했는데 알트불장은 조금 논외였고 이제 10월부터, 그러니까 9월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요. 비트코인이 9월에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10월부터 독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까지 독주, 3달 동안 완전 독주를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 뭐 60%, 70, 거의 70% 좀 안 되게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12월 연말부터 해가지고 1월 초부터 이제 도미넌스 상승이 멈추고 도미넌스 하락 국면으로 다시 접어듭니다. 그렇게 되면서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죠. 1월, 2월, 3월까지도. 그리고 4월 하락장 시작이었죠. 5월 하락장 시작이었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좀 뭐 베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1번이랑 3번은 좀 어렵긴 해요. 사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렵고 2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혹은 3번 1번은 조금 아쉽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기관 뭐 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슈들, 호재,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자금이 유입이 돼서 흡성, 비트코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합니다. 알트코인이 빠지지 않고 그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비트코인만 엄청 상승을 하면서 9월부터 도미넌스 상승 엄청 하기 시작해서 연말까지도 오르고 이제 그 이후는 이제 시나리오 2랑 똑같죠. 비슷한데 요거는 차이점은 이제 조정이 중간에 없이 쭉 간다. 알트코인도 조정은 대신 없다. 대신에 이제 비트코인이 그만큼 더 많이 갈 수 있는 여력은 3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 말고도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뭔가 다른 그림들은 그렇게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다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3번이 베스트 시나리오인 만큼 가장 확률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1번이나 2번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 조정장, 이거는 좀 여러가지 지표들로 봐도 좀 가능한 게 요걸 보시면은 비트코인 지금 2011년부터 쭉 월별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제 지표인데요. 요거 보시면 3월과 9월 같은 경우는 하락이 굉장히 짙은 달로 유명해요. 비트코인 그런 차트에 있어서.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진짜 이 2012년 24% 이것 빼고
이것도 한 자리 있어요. 4% 6% 상승도. 이거 말고는 다 음봉이었고요. 그리고 3월도 비슷하죠. 그래서 3월과 9월에 좀 많이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라고 봅니다. 조심스러운 추측인데, 그만큼 지금 좀 장이 비트의 상승 없이 지금 도미넌스가 거의 40%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알트코인들이 엄청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이 장세가 엄청 계속해서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요. 중간에 한번 하락을 같이 맞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이 독주를 시작하든가 둘 중에 하나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네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문빔 같은 경우 이제 9월 7일에 커뮤니티 토큰 세일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알아보시고요. 문빔도 예전에 이제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던 프로젝트죠. 문빔 저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칼라 같은 경우도 이제 커뮤니티 세일이 이제 추후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등록이 8월 15일이고 시간이 지났나요? 어젠가 공지가 나온 건데, 아칼라 같은 경우도 이제 폴카다 쿠사마 쪽 라인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핫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사쿠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상장이 되고 지금 후업이 프라임 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이것도 이제 쿠사마 폴카다 라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또 느낌이 지금 올 상반기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폴카닷이 이더리움 킬러다, 제2의 이더리움이다, 막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거의 시총이 엄청 올라가면서 지금 이더 다음 3대장으로 폴카닷, 에이다, 분부 이렇게 세 가지의 코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좀 무너지고 폴카닷은 좀 많이 내려왔죠. 근데 이제 이런 DAB라든지 어떤 프로젝트, 내부 프로젝트들은 이제 지금 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폴카닷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폴카닷이 지금 조금 잊혀지는 그런 느낌이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쪽 라인도 굉장히 좀 핫하니까 같이 좀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깜빡 안 드렸는데, 지금 도미넌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왜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도미넌스가 뭐길래 맨날 도미넌스 하냐, 그냥 뭐 비트 가격 보고 차트나 보지 도미넌스가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게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저희 투자 방식이 도미넌스에 항상 맞춰져 있었고 틀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중요하냐, 자, 이 주황색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 이제 파란색, 네이비 검정색 같은 게 이더리움 도미넌스 차트예요. 보시면은 17년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중간에 이게 40%죠. 40% 선이고, 도미넌스가 40%가 깨진 게 첫 번째로 17년 6월 19일인데요. 요때 어땠는지 한번 여러분들 가격 한번 잠깐만요. 이썸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볼게요. (16년) 19일이죠. 16년 19일 17년이죠. 17년 죄송합니다. 17년 19일 너무 높죠. 이게 지금 17년 19일
죄송합니다. 지금 좀 준비가 안 돼가지고. 17년 6월 19일, 17년 6월 19일, 6월 19일. 자, 6월 19일에 이때만 해도 비트코인 막 200만 원 할 때예요. 왜냐면 지금 2017년 4월 달, 5월 달 이때가 15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300만 원 갔다가 450 갔다가 조정이 와서 17년 6월 달에 엄청 큰 하락이 있어요. 이때 엄청 큰 하락이 있어요. 아직도 저 기억합니다. 이때 제가 딱 이때쯤에 시장에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이때 비트코인 350만 원을 찍고 도미노스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도미노스가 갑자기 쭉쭉 빠지면서 재반등을 하는 구간이 딱 여기에요. 그러니까 도미노스가 37%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큰 하락으로 나옵니다. 이건 바이낸스 차트로 안 보는 게 바이낸스 차트에는 없어요. 바이낸스는 2017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보시려면 빗썸 차트로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도미노스가 깨지고 이렇게 깨지고 얼마 안 있다가 엄청 큰 하락이 있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걸로 쭉 보죠. 1월에도 보시면은 어떻게 되죠? 보시면은 엄청 큰 하락이 시작이 되죠.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은 역시나 도미노스가 바닥을 찍었을 때 하락을 찍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냐면은 도미노스가 바닥을 찍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비트코인 자체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상. 그러면은 도미노스를 올리기 위해서 약간 겨울에 나무가 자기 살려고 나뭇잎들 다 떨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장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쫙 빠지고 더 이상 자금의 유입이 없을 딱 그런 시기가 오면은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딱 엄청 내려가 있을 시점이에요. 애초에. 그러면은 그때 비트코인과 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반응하냐면 굉장히 다 같이 하락을 합니다. 비트코인도 하락을 해요. 비트코인도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 하락을 함과 동시에 알트코인들은 몇 배씩, 비트코인이 10% 떨어졌다 그럼 알트코인들 막 30%, 40%, 50%, 100%까지 하락을 합니다. 100%는 아니겠죠. 다운되는 90%까지 하락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비트코인 도미노스 올라가요. 하락을 했는데 왜 올라갈까요? 비트코인은 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덜 하락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하락장에서 오히려 도미노스 올라가면서, 도미노스 올라가는 동시에 그렇게 빠져있던 돈들이 다시 어디로 오냐? 비트코인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또 빠지는 타이밍에, 자 2018년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 봤죠. 18년 1월에 봤죠. 그리고 18년 5월 한번 볼까요? 5월에도 36%로 갑자기 또 빠졌죠. 그러면은 여김없이 자 4월에 다시 상승을 했다가 5월부터 다시 또 떨어지죠. 엄청, 이거 지금 그래프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엄청 떨어진 거예요. 지금 또 비트코인만 40%가 하락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40%가 하락을 했고 다시 또 상승을 쭉쭉쭉쭉쭉 하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여기 이 구간 있죠. 여기 비트코인 최근에 5월 18일 하락했을 때 지점이 정확하게 비트코인 40% 도미노스가 깨졌을 때입니다. 39.97% 찍히고 나서 바로 또 깨지죠. 여김없이.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5월 17, 8일 이때 엄청 갑자기 하락을 하죠. 여기서 이 구간에서 거의 뭐 한 30% 하락을 합니다. 또 근데 그만큼 여김없이 비트코인 도미노스가 엄청 하락을 해 있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역사 도미노스 차트는 거짓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도미노스 차트를 좀 많이 의지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방금 좀 설명을 들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도미노스 또 만약에 30%대로 떨어지고, 그게 언제일지 몰라요. 30% 초반, 중반, 후반일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1번에 따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주의는 필요해 보이는 시장 장세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방송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오늘은 여러분들 쉬시니까 좀 오래 해볼게요. 할 말이 많은데 벌써 20분이 돼가네요.
도미넌스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표는 후지표가 아니에요. 도미넌스가 하락을 이렇게 찍고 나서 이 반등 시점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입니다. 다시 떨어질 때입니다.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쭉 떨어진 시점. 그래서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팔자, 현금화를 하자 라는 타이밍이고요. 급하게 떨어지는 이 구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던 코인들 중에 하나가 또 솔라나죠. 솔라나가 오늘 엄청 상승했는데 현재 62달러 정도에 있고요. 제가 이 코인은 진짜 초창기 제 방송 뭐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한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 방송이 제 방송 초창기부터 진짜 누누이 계속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코인 중에 하나예요. 이 코인이 지금 저는 제가 언제 샀냐면요, 저는 1달러에도 못 샀어요. 1달러에 못 샀어요. 저는 오히려 그 전에, 한참 전에 3달러? 이때 샀었던 코인인데, 그리고 이 한참 지나고 이게 8월이에요. 8월이고 거의 이게 1월달까지도, 거의 2월까지도 거의 뭐 4달러 이러다가 좀 올라오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이때 알트 불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시점이 한 5달러? 이 정도일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6달러. 근데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이게 지금 왜 의미가 있냐면, 내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의미가 왜 있냐,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를 해보시면 보여요. 비트코인 차트가 지금 4월쯤에 올타임 하이를 찍죠. 그리고 지금 가격이 한참 못 미치죠. 못 미치고 이때에 비해서 한 30% 정도 빠져있는 시점인데, 솔라나를 볼까요? 솔라나는 비트코인 전고점 때 이때 이 코인도 전고점을 찍어요. 그리고 하락 후 비트코인 하락 후 다시 반등 구간에서 전고점을 찍죠. 이런 코인들이 왜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냐, 이런 코인들이 지금 이제 이더리움 뒷세대 코인으로서, 프로젝트 코인으로서, 그러니까 플랫폼 코인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코인들이 뭐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코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프로젝트의 어떤 구성이 굉장히 탄탄하고 진짜 열일합니다. 보면 열일한다는 기준이 보면 뭐냐면, 자체 개발 중인 어떤 디앱들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하는 그런 관련 사업성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고 투자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잘 유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해야 이렇게 상승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니까. 솔라나는 그만큼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프로젝트 특징이 또 백커가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투자를 이제 진행한 거대 좀 그런 자금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펀더멘탈이 강력하다는 거고,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라메다 자체적으로 거의 주도하는 프로젝트인데, 알라메다가 굉장히 큰 지금 현재 FTX 거래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동시에 솔라나를 이렇게 만든 솔직히 그 장본인이죠. 어떻게 보면 쌤이. 이런 프로젝트들, 혹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은 말할 것도 없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무거워서 워낙,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보이는 건데, 비트 이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솔라나나 루나도 해당이 됩니다, 사실. 왜냐면 루나도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 전고점 때 전고점을 찍고 하락을 좀 많이 했어요, 얘는. 그래서 이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게 거품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애매했었는데, 이제 가격으로 다시 증명을 했죠. 루나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오늘 전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솔루나라고 해요. 솔라나랑 루나 합친 솔루나. 그러니까 이 두 코인이 굉장히 엄청 핫한 코인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프로젝트의 사업성도 뛰어나고, 이제 이 밑으로 들어오는 디앱들이나 프로젝트들 보면은 진짜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솔라나는 뭐 자체적으로 이제 FTX 대놓고 뒤에 백커가 있고, 뭐 레이디움이라든지 뭐 세럼이라든지 옥시젠, 뭐 망고, 그러니까 여기 있겠네요. 솔라나 프로젝트 보시면은 레이디움, 세럼, 뭐 솔팜이라든지 머큐리얼, 뭐 망고, 옥시젠,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이제 들어와 있고, TVL도 굉장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루나는 제가 따로 지표를 뭐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루나 같은 경우도 뭐 미러 프로토콜이라든지 앵커 프로토콜이라든지 이제 루나는 자체적으로 생태계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있죠. 테라 USD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코인베이스 상장,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만 봐도 솔라나도 올해 상장했죠. 한두 달 됐나요? 루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랩드 루나 상장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거 근본이구나, 이거는 근본은 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거든요. 알트들 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근거 투자라고 해야 될까? 그런 투자를 할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최근에 좀 매집을 했던 거는 솔라나, 루나, 미나, 클레이, FTT, 딱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요 정도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트, 이더, 분부 이거 세 개는 뭐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근본 코인들이랑 뭐 당연히 들고 가는 건데, 저는 이더는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안 들고 가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또 이 상승을 보면서 이더는 역시 이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알트 주머니에는 이런 코인들이 있고, 레이디움을 제가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레이디움을 차라리 가져가시냐면, 그러니까 솔라나 디에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 세럼을 좀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좀 아까도 봤는데,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가 뭐 타 유튜브들을 보진 않는데 그냥 떠요. 왜냐면 그 코인 관련 이게 있으니까. 떠서 이렇게 보면은 뭐 세럼이 많이 떴다, 뭐 디파이 섹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좀 솔라나가 주도를 하는 상승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럼이 디파이 코인이라서 세럼이 오른 게 아니라, 세럼은 올랐죠. 근데 그 이유가 세럼이 디파이 코인이라 갑자기 세럼이 뜬금없이 오른 게 아니라 순환매라서 오른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보다는 순환매 장세에서 솔라나가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고,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런 자금들을 계속 넣고 있고 매수하고 있고, 이 프로젝트가 굉장히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의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서 솔라나 이 하위 프로젝트, 솔라나 기반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럼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되게 저런 식으로 투자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많이 보는 유튜브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수준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하하는 건가요, 이게? 저렇게 투자하면 좀 애매하지 않나. 그리고 차라리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앱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솔라나 디앱에서 레이디움도 덱스고 세럼도 덱스예요. 근데 TVL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자체적으로 세럼을 먼저 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덱스가 핫하대. 그래가지고 솔라나 덱스로 낸 게, 처음에 출범한 게 세럼입니다. 세럼을 출범을 했는데, 얘네가 세럼을 처음에 출시할 때만 해도 뭐 덱스 거래소, 뭐 유니스왑이나 뭐 팬케이크 스왑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좀 뜨고 있는 단계? 뭐 스시스왑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뜨고 있는 단계여가지고, 얘네가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고 한 게 이제 세럼인데, 세럼이 좀 구조적으로 좀 애매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흥하지 못했어요. 흥하지 못해서 얘네가 다시 낸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좀 리브랜딩을 한 거죠. 근데 그렇다고 세럼을 없앨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세럼 기반의 그런 지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중인 게 레이디움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레이디움 덱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세럼 사실 바에 레이디움을 사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럼도 많이 오르긴 하니까 뭐 상관은 없는데, 차라리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세럼보다는 레이디움을 사시는 게 맞죠. 왜냐면 레이디움은 바이낸스에도 지금 상장이 되어 있고,
세럼도 물론 있지만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의 그런 눈길 갈 것이고, 세럼은 뭐 업비트에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도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관심 있게 가시다 보면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가 올라, 그러면은 난 솔라나 좀 디앱을 관심 있게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봤어. 그러면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럼 레이디움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레이디움 사시는 거까지, 저는 좀 이렇게까지도 이제 흐름이 이어지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세럼이 그냥 오른다?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좀 너무 수준 낮은 거죠, 진짜. 그런 유튜버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흥분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세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차트인데, 일단 데일리 가이드로 좀 우리의 최종 데일리 가이드가 오늘 좀 나갈 건데, 최종 데일리 가이드. 자, 7월 말부터 8월 초가 비트코인 뭐 35K에서, 그러니까 28K에서 최소 42K까지 가정할게요. 딱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정했을 때,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바이낸스라든지 이쪽에 이제 김풀을 나중에 먹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이쪽에 달러화 해두시고, 비트와 메이저 알트, 우리는 지금 매집을 많이 했죠. 그리고 매집 중에 있고, 그래서 상승 추세를 최대한 누리면서 이제 순환매에서 곱절 수익을 보자.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많이 오른 코인들을 좀 익절하고, 아직 안 오른 코인들, 좀 근본 코인들이 있으면 그 코인들 사서 또 여기서 20% 30% 또 펌핑 먹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환매를 이용하시고, 이제 시장 분위기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중간 조정이 왔을 때 분명히 조정 넣을 거예요. 끝없이 오르는 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9월달 혹은 8월 말에 조정이 와. 근데 그때 시장 분위기가, 그때 가서 봤을 때 이거는 그래도 좀 건강한 조정인 것 같고, 아직 연말까지 그게 열려 있다 라고 한다면, 그래 본다면 현금을 추매를 하고, 그게 아니고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는 하락 추세, 그러니까 장기 하락 추세에서 그냥 좀 이번 반등이 좀 뭐 데드캣처럼 반등이 왔었다 라고 한다면, 이거 안 적어 놓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광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할 겁니다. 타이밍은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광기가 시작된다 라고 하면 김프가 또 100% 붙어요. 100% 안 붙을 수가 없습니다. 김프,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김프 무조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프가 지금 0%대 혹은 역프에서 계속해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김프가 10% 20% 이거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진짜 이거는 보너스. 다 보이나요 이게? 보너스인데, 보너스 붙여가지고 추가 이득을 챙기고 우리는 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최종 가이드인데요. 딱 최종 좀 거시 가이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머릿속에 똑같아요. 저도 머릿속에 딱 이 그림이 있습니다. 딱 이 그림이 있고, 딴 거 없어요. 이 그림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오늘 방송 길게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요거까지만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거 좀 머리 아픈가 이렇게 볼까요? 이 차트가 뭐냐 라고 한다면, 일단 이거는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볼게요. 그래서 이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좀 되게 원리 원칙이 잘 안 지켜지실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좀 제가 같이 세워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진짜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핵심 요인들 공부하고 분석할 것, 그러니까 뭐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차트라든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 아니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근본 알트 특징들 이런 거, 혹은 그 안에서 나오는 뭐 디앱들, 뭐 프로젝트들, 같은 프로젝트인데
뭐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핵심 요인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예요. 추세는 진짜 거스르면 안 됩니다. 추세가 꺾였고 이거 좀 애매하고 위험하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손절 치시더라도 그냥 빼는 게 맞아요. 빼는 게 맞고, 반대로 이거 좀 추세가 다시 전환이 됐고,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느끼셨겠죠. 이거는 딱 공감하실 거죠. 최근에 추세가 전환이 됐고 3만에서 초반에서 지지가 됐고 추세가 계속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됐고, 최근에 알트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고, 비트가 많이 오르는 동시에 올랐죠. 그런 추세에서 하염없이 이거는 대득해질 거야, 이거는 그냥 잠깐 오른 걸 거야, 나는 저 밑에서 아직도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세는 추세예요. 내가 지금 3만 초반에 어떻게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계속 3만 초반에서 입 벌리고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늦더라도 그냥 들어가자 해가지고 추세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장기든 단기든 추세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의 장기 추세, 진짜 초장기 추세는 결국엔 비트코인 우상향인 거잖아요. 그럼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장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에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왔을 때, 이게 중장기든 하락 추세가 왔을 때 뭐 발을 뺄 수는 있어도 아예 시장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초장기 우리의 인생 추세로 봤을 때 결국 우상향하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진짜 많이 버는 사람은 추세를 가장 오래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건 상승이겠죠. 상승 플러스 추세. 뭔 말이냐면은 뒤에 보시면 이 차트가 있는데, 이게 2017년부터 그냥 좀 크게 본 차트인데, 이게 이 박스 안에 상승 추세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고점에서 팔긴 어려우니까 보시면요, 여기서 추세가 시작되죠. 추세가 시작돼서 상승 추세, 뭐 중간중간 단기 하락은 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땐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쭉 올라요. 그리고 여기 추세가 꺾이는 시점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나중에 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긴 한데, 결국에는 여기가 꺾인 추세였고, 못해도 이 중간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중간에 이 안에서. 왜냐면 이미 꺾였거든. 꺾인 추세를 가지고 붙들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 안에서 타고 이 안에서 나오면 성공이에요. 이건 추세를 굉장히 오래 누린 거고, 그게 아니라 나 몰라, 여기서 사고 쭉 들고 와, 이것도 물론 좋죠. 근데 이게 쭉 들고 여기 지금보다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사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몇 배, 10배는 더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 추세는 누리면 안 돼요. 여기는 누리면 안 되고, 여기는 안 돼요. 여기 누리시면 안 되고, 여기도 사실상 좀 에러인데 고점을 알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추세를 좀 누리시는 분들이 이 구간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여기를 누린 거는 마이너스겠죠. 여기서 한 10 누렸어. 여기서 5 누렸어. 5밖에 못 벌고, 여기서 10 누렸어. 여기 아예 안 누렸어. 그럼 10 버는 거고, 여기서 15 누렸어. 그럼 15 버는 거고, 그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뻔한 말인데, 비트 현금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메인 근본 알트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제 원칙 같은 건데,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팝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불타기 안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거 없고 끝없이 내리는 거 없다. 이건 최근에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 장세에서 진짜 꺾이면서 이거 망했다, 시즌 끝났구나, 어떡하지, 물렸다, 그러신 분들 있으셨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 찍고 끝없이 내리지 않고 상승을 했죠. 그 전에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지만 내렸고, 끝없이 내릴 것만 같았지만 올랐죠. 이게 2번이랑 이어집니다. 이거는 이론으로는 우리가 다 알긴 하는데,
실행하기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잡코는 제외입니다. 잡코는 끝없이 내릴 수는 있어요. 0까지 수령합니다. 최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이 시장은 내 돈만 잘 지키고만 있으면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들처럼 버스가 한 번 딱 떠나면 끝인 시장이 아니에요. 절대. 버스는 굉장히 많이 오고, 내가 버스만 잘못 안 타면 다음 버스는 굉장히 많이 오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뭐 이런 다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버스 놓치면은 아예 끝나요. 다시 오진 않는 버스야. 그러니까 막 엄청 더 저 지방 시골 같은 데서 막 4시간, 5시간에 한 번 오는 버스인데, 이 시장은 달라요. 이 시장은 서울 한복판에서 그냥 어디든 가는 버스, 굉장히 많아. 10분에 한 번, 뭐 20분에 한 번 최소한 이렇게 오는 버스를 운행 중인 시장이기 때문에, 버스 잘못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버스 요금만 잘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어진 게 5번인데요. 승부를 보려면,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될 때가 있어요. 승부를 봐야 될 때인데 그 확신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그때가 승률이 70% 정도 됐을 때 딱 보이실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확신할 때, 좀 70%면 적은 수치는 아니니까요. 그때 확신할 때, 그때 시장에 베팅 하시면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저는 17년 6월, 7월 이때였고요. 이때였어요, 정확하게. 저는 베팅을 3번 정도 했는데요. 이때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베팅이 18년, 저는 좀 빨랐습니다. 이때 아니었고 18년 10월? 이때였던 것 같아요. 이때 굉장히 잘 들어갔죠. 저도 이때였고, 그리고 아쉽게도 코로나 시즌 때는 못했어요. 이때 진짜 변수가 없이 와가지고 이때 못했고, 작년 연말 9월, 10월, 11월 이때 쭉 해서 지금 이번 3번째 베팅 때 굉장히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되게 이론적인 얘기들이 많았네요. 재미없었겠다. 끝까지 보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런 코인들 ADM 뺍니다. 좀 이런 코인들 위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지금 많이 30%, 20%, 막 10% 후반대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찍혀 있는 코인들은 어떤 게 적용이 될까요? 아까 여러분 이렇게 위에 찍혀 있는 코인들, 지금 30%, 20%, 10% 후반대 찍혀 있는 코인들은 지금 이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오를 때 팔기, 오를 때 파셔야 되는데, 지금 추세는 어쨌든 누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팔자는 건 아니지만 산다는 거엔 위배가 되죠.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코인들 사고 싶어, 그럼 지금 이럴 때 사지 마시고 중간중간 조정이 분명히 올 거예요.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왔을 때 좀 매집을 하시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보증, 현금 보증 꼭 들고 가시고. 오늘 좀 방송이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제가 꼭 계속 하고 싶었는데, 사실 최근에 하락장이어가지고 뭔가 이게 말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해봤고, 오늘 좀 여러분들 쉬셨을 테니까 겸사겸사 해봤고, 일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또 힘내서 원화책을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게, 연말 불장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좋은 정보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